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유동을 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움직이는 재료들이 있었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고, 오늘 같은 시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오늘 같은 시장을 보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뭐 쨍쨍하고 뭐 해 뜰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죠. 증권 업계에서도 내년도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투자 방정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뀔 거고요. 생산 차질 악재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풍력 관련되어 있는 CS 윈드라든지 수소 연결이 되어 있는 뭐 두산 퓨얼셀, LS 뭐 일렉트리라든지 또 풍력 관련되어 있는 뭐 상강 MNT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부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악재가 일단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리스크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내용의 P55 그러니까 55 정책을 내놓았고,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미비했죠.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을 적용하는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부터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비용도 증가를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뭐 실적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풍력 터빈만 하더라도요, 한 70에서 80%가 철강 부분이라서 지난해 주가 급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내내 발목을 좀 잡았죠. 그러면서 풍력 관련된 부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권 업계에서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둘러싸서 이제 투자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예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프라 2차 패키지가 연말 상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연구원님께서는 뭐 PTC 종료로 내년 미국 풍력 설치량이 줄어들겠지만 2차 패키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국내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등 뭐 아시아 철강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그동안의 평가에 반영이 되어 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증설 효과다라고 보면 되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난 유상증자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그래서 NH투자연구원님은 뭐 CS증권 CS 윈드는 올해 인수한 미국 법인과 포르투갈 법인을 통해서 5,800억 정도 규모의 신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 두산 퓨얼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다 알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실적이 좀 몰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적되는 뭐 실적 이런 부분들도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그 수주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주 물량 우리가
2021년은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없지만 4분기에 이게 몰아서 나올 가능성을 있다라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수소라는 부분이 가고자 하는 길은 조금 멀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영향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4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수주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그 두산중공업에서 좀 유증을 진행을 했죠. 1조 5천억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그룹들, 그런 두산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힘이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서 두산 PR셀도 어느 정도 연결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수소 로드맵 2.0이라든지 아니면 CHPS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 부분에서는 뭐 태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것보다 뭐 지리적인 제한, 뭐 날씨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 수소 연료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두산 PRC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그냥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고요.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놨고 내일 시장은 또 어떨 것이냐 대비할 수 있게끔 언급을 해놓은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혜택은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